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투자가의 인터뷰를 담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의 출판사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출간된 책이기도 하죠. 나온 지는 몇 달 됐는데 제가 인제해서 읽게 됐어요. 정말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잔뜩 접은 거 보이세요? 그 어떤 책보다 메모할 부분이 많았고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 있고요. 결국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21가지의 다른 행동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너무 좋았는데 특히 이 짐 로저스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뒷부분에 나와요. 순서상 여기 뒷부분에 얼만큼이 짐 로저스 얘기냐면 5장 요만큼인데 이제 이 얘기가 앞에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난 저자는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도쿄에서 살았대요. 그 당시 일본이 거품이 많이 낀 경제라서 초호황기를 누릴 때라 너무 좋아서, 인도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일본에 비하면. 그래서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일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1996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안 좋았죠. 현실은 냉혹했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일본어 실력도 더듬거리고, 그러다 어느 날 인도의 대부호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기적처럼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게 인도 왕정 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주가드 사상을 전수해 주었다. 자, 이 주가드 사상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인도 기업의 경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라고 해요. 이런 인도의 엄청난 부자를 만나면서 그걸 알게 되었대요. 자,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뿐인데 이후 영업 실적이 4달 연속 전국 1위가 되었다. 와우, 이런 류의 책들이 종종 있죠. 내 인생이 크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누굴 만나냐, 어떤 스승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띵업 모음집, 팩트폭력, 뼈 때리는 이야기 되게 많아요. 이분은 최근 4년 동안 1000명 이상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대요. 부자 되는 법,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결정적으로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명확한 차이를 깨달을 수 있었다. 2014년 9월 나는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와 직접 만났고 그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30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고요. 짐 로저스는요, 전 세계를 오토바이로 1번, 벤츠 자동차로 1번, 일주를 한 적이 있는 전설적인 투자가래요. 젊은 부자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난한 사람은요, 막연히 돈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무언가 돈을 늘려줄 기대를 하면서 의지를 한대요. 심할 경우는 운에 맡겨버린다고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순간 운명도 남의 손에 넘어간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깨닫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서 애를 보면서 육아도 제가 다 하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밥도 제가 다 하고, 빨래도 제가 다 하고, 드라이클리닝 그런 거 맡겨본 적도 없고요. 지금도 저는 습관이 이제 거의 맡기지 않고 그냥 세탁기 돌리는 옷을 위주로 삽니다. 드라이클리닝은 겨울옷 같은 거 겨울에 1번 정도 맡기고요. 투자도 제가 직접 했고, 셀프 등기도 제가 직접 하고, 다 모든 것을 직접 하게 됐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맡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참 잘 됐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 인도의 부모들은요, 아이에게 부자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저 부자 아저씨를 좀 보렴. 저 사람은 투자해서 막대한 재산을 쌓았어. 대단하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사업에서. 너도 크면 저렇게 될 거야. 긍정적인 이야기.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요, 돈이 많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이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기니까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죠. 나는 목적이나 목표는 수첩, 일기장을 포함한 그 어디든 적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할 때 목적이나 목표를 언제든 의식할 수 있다. 큰 목표가 내 집 장만을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라면 작은 목표로는 매월 50만 원씩 저축한다를 설정하는 식이다. 그래서 제가 만든 내 집 마련 가계부 맨 앞에 보면 어때요? 거기 저는 어느 아파트를 내가 갈 건지, 몇 평짜리 어느 동에 있는 얼마짜리,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매년 얼마를 모을 건지, 그리고 매월 얼마를 모을 건지를 계획을 먼저 짜는 그 표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선언문이라고 해서 나의 목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집을 사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억을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적고 큰 목표를 적고 작은 목표를 적고 목표를 쪼개고 이게 모든 책에서 말한 성공의 비법입니다. 쉽죠? 말은 참 쉽죠? 네, 한번 적어보세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는 운이 좋다. 우리 함께 얘기해볼까, 소리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 하나, 둘, 셋. 나는 운이 좋다. 이 말을 지금 억지로 따라하신 분들은 어때요? 말을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아우, 나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일진이 안 좋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는 운이 없다라고 서슴없이 말했대요. 실제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제가 김유라 TV를 통해서 운 좋아지는 법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책도 리뷰를 많이 하고. 운이 좋다라고 말을 계속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거를 깨닫는 방법은 사소한 것에 감사한 거죠. 내가 돈도 없고 힘들고 아이도 너무 키우기 힘들고 막 결혼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눈이 있어서 책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귀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해서 아, 운이 좋구나. 눈 멀쩡하고 귀 멀쩡한 거 이거 얼마나 큰 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감사할 거를 막 적으면서 그렇게 내가 운이 좋다고 느끼기 시작했더니 정말 조금씩 운이 좋아졌어요. 이분은요,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증권사 계좌부터 개설하라고 권한대요. 부자가 될 사람은 집에 가자마자 계좌를 신청한다. 그보다 한층 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강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여러분 별표 할게요. 네. 부자는 속도가 빨라요. 빈자는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다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강의, 재테크 강의를 보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얻거나 뭘 배웠을 때 막 검색하고 메모를 막 합니다. 저의 생각을요. 그리고 정말 고수들은요, 쉬는 시간에 전화로 그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한대요. 이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 돼? 수억 원 혹은 10억 원도 넘는 부동산을 전화로 산다고? 네, 삽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빨라요. 돈 버는 사람들은 속도 자체가 LTE급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아이 키우는 주부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하기가 힘들죠, 아이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런 마인드를 익히면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정말 LTE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뭐 5G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저 아는 사장님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큰 기업의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저의 팬이기도 하고 저도 존경하는 어떤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제 영상을 우연히 이제 세이도의 가르침을 보셨대요. 근데 리뷰가 너무 좋다고요. 100권을 주문했대요. 저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유라씨, 이 영상 너무 좋아서 직원들한테 공유했고 자기 지인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100권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바쁜 기업의
오너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세이노의 가르침은 그 서점에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와, 이 책 정말 좋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성공한 사람은 너무 다르구나. 어떻게 100권을 그 자리에서 주문해서. 네, 그런 것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좋은 걸 들어도 나중에 읽어봐야지. 나중에 주문해야지. 이렇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책을요, 지금 당장 주문하지 않으면 영원히 주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은요, 일단 10분부터 시작한대요.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요, 1시간은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부 1시간은 해야지, 내가 어떤 분야를 할 때 1시간은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야.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을 읽어야지. 이러니까 1시간은 또 언제 시간 내서 바쁜데 애도 봐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 더 좋다. 시작은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모두 그렇게 한다. 완벽하지 않게 작게 빠르게 시작하는 거죠. 그지같이. 자, 그런데 부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완벽하지 않게 시작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퀄리티가 있지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자, 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수많은 시간들의 어떤 쌓아온 내공이 있겠죠. 그리고 남이 떡이 큰 게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거라도 남이 한 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지같이 해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도 10분만, 뭐든지 조금만 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관건이다. 빨리 움직이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 그쵸? 부자가 되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 분야에서 뭘 하려면 10년 잡았다. 근데 10년 동안 할 거니까 올해 시작하는 게 내년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면 내가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 로저스의 경우는요, 매일 자택에 있는 피트니스장에서 운동을 한대요. 부자는 체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하지? 저 사람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건강해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가꾸고, 내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몸 관리를 잘 하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근데 막 골골거리고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뭔가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 저자는요, 해야 할 일을 스마트폰의 일정표에 전부 적어 놓는데요.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폴더에 정리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찾는데 그런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돈을 많이 갖게 될 사람은 돈을 제대로 관리한다. 그들은 저축 또는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한다. 쓸 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돈 많이 써야지. 다 쓰고 저축할 게 없네. 이게 아니라 저축하고 투자할 금액을 먼저 계획하고 정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시간 관리, 스마트폰 관리, 돈 관리. 관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인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파악하지 못한다. 제가 가계부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몇 달 동안 했었고,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 EBS에서 재무 멘토로 활동을 2년 정도 했었죠. 김생민 씨랑 하고 장윤정 씨랑 하고 2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축을 제가 별로 못했는데요. 나는 과소비하는 게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라고 다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지출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난 쓰는 것도 없고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난 돈이 없고 저축을 못하지? 라고 뭐 세상을 원망하죠. 세상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혹은 내 남편이 너무 돈을 안 벌어와서. 저는 10년 전에 남편 월급 250만 원 중에서 125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왜? 그냥 무조건 저축을 해야만 종잣돈이 생기고 그걸로 돈을 모으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돈을 쓴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돈을 쓰려면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면은 사실 저는 과소비를 봅니다. 이거 식비로, 가족 식비로. 그러니까 월급쟁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50% 이상 저축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고정 지출 되게 많아요. 월세, 대출, 통신비,
뭐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식비로 하루에 막 외식하고 배달 음식하고 이러면 대부분 저축을 못합니다. 물을 이루지 못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은요, 결혼을 빨리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수입이 단번에 2배가 된다. 그리고 더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임대 수입,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임대 수입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미혼보다는 기혼들이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죠. 아이가 있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어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짐 로저스 집에는 TV가 없대요. 저도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제 스포츠, 올림픽, 그 다음에 뭐 월드컵 이런 거 위주로 봐요. 우리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경기 같은 거요. 여러 연구에서 TV 시청이 가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끄집어낸 적이 있대요. 유복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V 시청이었다. 자, TV가 왜 문제가 될까요?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다. 저 어렸을 때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집엔 TV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니까 2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TV를 보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TV를 보지 않았고 우리가 텔레비전 얘기를 하면 같이 웃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약간 비웃었어요. 쟤는 뭐 TV도 안 보고 이것도 몰라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유명한 의사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의사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일찌감치 이뤄도 자신의 꿈을. 근데 대부분 TV를 실컷 보면서 TV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비웃었던 우리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근근히 사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성인이 돼서 쇼크를 받았어요. 아, 내가 그때는 그 친구를 비웃었지만 그 친구 너무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라도 TV를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첫 아이를 낳자마자 TV를 없애버렸습니다. TV를 시골 그 시댁에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부자들은요, 평소에 검소하게 지낸대요. 하지만 가끔씩 좋은 경험을 통해서 누린대요. 돈을 쓸 때는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합니다. 싸구려 커피숍이 아니라 호텔 커피숍을 간대요. 그런 데서 풍요를 누리면서 다시 가고 싶다.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돈을 버는 어떤 동기부여가 고급스러운 곳에 가면서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부자들은 모두 공부에 한해서는 모범생이다. 그들은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빠삭하다. 그들은 모두 돈을 얻으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는 부자들도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공부요? 돈에 대한 공부, 세금, 뭐 부동산, 사업, 마케팅, 뭐 이런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부자들은요,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돈을 순수하게 공부한다. 자, 돈을 순수하게 공부한다는 건 그냥 재밌게 공부하는, 아, 돈에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재밌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는다. 환경 탓, 사회 탓, 기후 탓, 가족 탓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결과가 좋으면 운이 따라준 것뿐이라며 겸허한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요, 1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대요.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투자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에 제가 일부러 사례를 어떻게 넣었냐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돈을 벌 수 있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작은 리스크로 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요,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배우자나 가족의 말.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들 말에 휩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거품이다, 경제가 끝났다,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 한 몇 년 전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책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성공한 사람이나 전문가도 내가 가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돈에 관한 멘토는 필요하다.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멘토로 삼으면, 자, 멘토 여러 명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하는 말이 정반대예요. 그러면 잘 될 수가 없대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동시에 스승으로 삼는 것 같대요. 그 이념과 사상이 완전 맞지가 않고요. 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돈을 못 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 없이 여기저기 다니니까 말이 헷갈리. 여기는 이 사람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좋다 그러고 헷갈리죠. 내가 판단을 잘하고 집중하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자, 부자가 될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 집단에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과 교류를 하려고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수준이 혹시 나보다 뭐 수준 낮다 높다를 꼭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좀 에너지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 막 불평불만도 많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힘들죠? 저는요,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는 학교보다요, 전교 꼴찌를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왜? 나보다 좀 나은 사람에게 뭔가 배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 꼴찌보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1등보다 서울대 꼴찌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려고 하나? 제가 뭐 공부를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아까 말한 뭐 의사 친구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좀 잘된 친구들, 자기 목표를 가지고 성실한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 그 친구들의 생각이 나중에 자기계발서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10대 때 이미 그걸 다 깨우쳤기 때문에 자기 꿈을 찾아서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물론 성적은 중위권 이하였죠. 친구들 공부 너무 잘하고 다 교사 되고 의사 되고 치과 의사 되고 뭐 약사 친구도 있고 저는 막 그래요. 저희 반 학급에 막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군을 따지는 거죠. 주위에 연수입이 10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연수입 시세도 10억 원이 된다. 연수입은 어떤 인맥과 접하는지,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따라 변한다. 셀러리맨 시절에는 내 주위에는 연수입이 4천, 5천만 원인 사람밖에 없었다. 그 수준의 정보만 들으며 살아야 했다. 그거 띄워놓기 굉장히 힘들죠. 자, 점점 짐 로저스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요, 어쩌다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그 돈을 쇼핑을 한대요. 그래서 돈을 재투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뽕돈이니까 써야지. 그냥 뭐 집값이 올랐네. 뭐 누가 유산을 줬네. 그럼 펑펑 써버려요. 부자가 될 사람은요, 재투자를 잘합니다. 내가 투자를 번 돈을 다시 그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부가 점점 늘어나겠죠. 누가 저보고 왜 열심히 돈을 버네요. 저는 투자로 번 돈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투자로 돈 벌었다고 야 오늘 돈 벌었으니까 백화점 가서 우리 옷 사 입자. 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돈이 돌아오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재투자를 합니다. 저는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제가 소비를 주로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추면 자산을 꾸준히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에 이제 짐 로저스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 좋은 것들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저자가 질문했습니다. 짐 로저스한테요. 앞으로 유망한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장하는 국가, 성공한 국가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짐 로저스가 지금 싱가포르에 살아요. 제가 지금 사는 싱가포르가 그렇죠. 싱가포르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입국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바로 옆에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이 나라는 1962년에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쇄국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50년 뒤 아시아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망한 나라들은요, 개방을 하고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닫혀있고 쇄국 정책을 하면 망합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투자를 섣불리 하지 말라고 조언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축을 하십시오. 돈을 모으는 거죠.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TV에 나오는 말도 신문기사도 믿지 마세요. 잘 모르는 분야에 손을 대는 건 저급한 투자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서 어떤 종목을 샀다면 크게 실패할 겁니다. 말한 당사자가 설령 저라고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사면 대박 날 거야 하고 누군가가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따라야죠. 두려움을 갖고 조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갖고 있게끔 절약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저랑 생각이 비슷해서 많이 놀랐어요. 근데 저도 뭐 이런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천천히 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공부를 천천히 하고 돈을 막 저축하고 모으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까지. 자,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TV 뉴스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저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뉴스를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배울 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뉴스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정보. 연예인 얘기, 누구 죽은 얘기, 이상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이야기가 주로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풍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TV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이분은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게 인터넷이래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정보가 평등해졌어요. 부자와 빈자의 정보가 비슷합니다.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번역기 돌리면 번역이 돼요. 옛날에 영어를 잘 아는 사람만 영자 뉴스를 볼 수 있었어요. 일본 뉴스도 다 번역해서 볼 수가 있죠. 제가 보는 부자 되는 기사, 제가 보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제 기사라든가 돈에 관련된 기사를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 매일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저와 소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 방침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표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싱가포르로 온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시아에 대해 배우고 중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죠. 첫째 딸은 4살 때 싱가포르에 왔는데 둘째 딸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죠.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게 자녀 교육 방침이래요. 앞으로 중국이 클 거니까 중국어를 해야 해. 영어 잘하니까. 대단하죠. 돈에 관한 교육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부자의 교육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짐 로저스는요. 아이들에게 6개의 저금통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일본 엔 등등 각각 다른 통화의 저금통입니다. 이 저금통은 아이들로 하여금 통화를 공부하게 합니다. 와, 아주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죠. 언젠가 첫째 딸이 바비 인형을 갖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네 돈으로 사려무나. 와,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빠가 바비 인형을 안 사주고 네 돈으로 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말했죠. 근데 어느 날 2, 3년 지났어요. 첫째 딸은 자기보다 동생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말했죠. 네가 바비 인형을 사기 위해 돈을 꺼내 쓴 일을 기억하고 있니? 딸은 이 일을 크게 후회했대요. 딸은 바비 인형을 사는데 돈을 쓰면 남보다 돈이 적어진다는 교훈을 얻었죠. 첫째 딸은 결국 그 바비 인형을 동생에게 줬습니다. 바비 인형을 갖고 놀 나이가 지난 거죠. 동생은 바비 인형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언니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채로 기다린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죠. 대박이죠. 이 인형 하나로 저금통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요, 더 대박은요, 14살이 되면 일자리를 얻어야 해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첫째가 12살이거든요. 2년 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할 수 있나 봐요. 요렇게 어린 나이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국은 한 중고등학생들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근데 아이가요 20달러짜리 일을 구했대요. 시급. 우리 돈으로 24,000원 정도예요.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14살에 시급 20달러라니 놀라운 일이죠. 딸아이는 저보다 영리했어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아이의 중국어는 싱가포르의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늘 배우기 위해 일자리를 얻어라 라고 얘기한대요. 자, 이렇게 또 저자는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한 일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자, 좋아하지도 않고요. 잘 모르는 것은 부디 하지도 말고 시도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피자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피자 레스토랑을 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분명 좋아하는 것에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겁니다. 흥미를 갖고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조사를 하니까요. 그것이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커피숍을 영업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커피숍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물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시장 조사 차원에서. 근데 커피가 정말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커피를 많이 안 마셔봤는데 커피숍을 차렸구나. 커피를 많이 마셔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이상한 맛의 모카 라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지? 먹으면서 이 커피는 도대체 어느 맛이지? 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것처럼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피자 레스토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투자를 하시나요? 그리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짐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돈을 가지기 위해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를 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항상 자유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도 보석이나 값비싼 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와우! 이것도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분이랑 아주 비교도 안 되지만 자유를 저도 되게 얻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냥 하는 거. 뭐 여기다 막 비싼 거 하고 이런 게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대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실패해도 계속 도전했대요. 계속하면 실력이 된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해요. 역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라는 우리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죠. 그곳에서는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대요. 영리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지도 않지요. 미모를 가진 사람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공의 요소를 하나만 꼽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를 한번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뭐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걸림돌, 고민 이런 것도 댓글로 혹시 적어주시면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부자 짐 로저스의 인터뷰가 들어있는 좋은 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